안녕하세요. 이혼의 건물종합관리. 지금 시간에는 공동주택 하자보수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신축을 분양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하자보수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한 1200세대 정도 되는데 하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자 전문가가 사는 집도 하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제가 집을 졌어도 하자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사랑 감정 싸움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공했던 사람한테 막 전화로 욕을 합니다. 니네 집을 어떻게 졌고. 그래서 제대로 보수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그 사람들이 막 내가 막 갑질을 해서 막 와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집의 상태를 제대로 봐주고 내 집처럼 제대로 보수를 해주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집들.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이 있는 이 나라치고 특히나 콘크리트 공법으로 집을 짓는 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 특히나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거의 2계절밖에 없죠. 덥던가 춥던가. 이런 상태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실제 하자를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하자보수 업체들이나 이 브로커, 대부분의 브로커들, 그러니까 하자보수 브로커들이 있어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단순하게 영업만 해서 어떤 수익을 받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기본적인 AS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자, 이런 업체들에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하자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네, 같이 뭐 입주자분들을 공감해 준다는 의미겠죠. 막 씹어요. 이렇게 씹죠. 아우, 그 멍멍이 같은 그 건물주, 왜 집을 이렇게 개떡같이 져가지고 하자가 있고 말이야. 그죠? 이렇게 전하는데 뭐 집이 괜찮겠어?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건축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 건축을 실제로 하자가 없이 지려면요 1년 안에 집 짓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분양하시는 건물들 보면 대부분 진짜 수천 단지, 수백 단지의 대단지가 아니고서는 실제로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1년이면 짓거든요. 1년도 안 걸립니다. 그쵸?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이거를 이 공사 기간을 공기를 늘려버리면 그만큼 대출이자를 많이 내야 되고 이 대출이자를 많이 내야 되면 당연히 분양가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집을 사서 사는 입장에서 그런 비싼 집 사고 싶은가요? 안 사고 싶죠. 그 집이 뭐 서울 강남에 있다. 그러면 저는 삽니다. 어차피 나중에 오를 테니까.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강남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인 이 진짜 노른자 땅 외적인 지역들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건축업자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자는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젠 하자를 그럼 어떻게 내 권리를 받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잠깐 볼까요? 하자 보수.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건축 과정 중에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한대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 책임이 있고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나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매입하셔서 또는 살고 계신 집은 신축한 지, 그러니까 준공이죠. 이 건물의 생일이죠. 첫 생일. 준공일자로부터 5년 정도 미만이면 누가요? 법에서 우리나라
주택법에서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든가, 쪼이고 닦고 보수하든가, 또는 그 하자를 언제까지 어떻게 누구가 보수할 것이라는 보수 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에게 통보해 줘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두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신축을 사서 들어가셨어요. 그것이 빌라든 나홀로 아파트든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들어가셨으면 일단은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걱정하지 말라 그러냐면, 저희 영상을 보시면 내가 직접 건축주를 상대로 처리하는 방법과, 또는 내가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어떻게 유지보수를 받고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에 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자, 공동주택에 있는 건물의 하자 보수에 대한 흐름들을 간단하게 보시면, 사업주체는 최초에 이 시행이나 시공을 하면 이 우리나라 주택법에서 명시한 대로 이 보증기간에다가 하자보수 이행, 하자보증증권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건물에. 아까 요 전제 얘기한 주택법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기간에서 하자보증을 끊어야 준공이 나옵니다. 그 준공을 가지고 분양을 하겠죠. 분양을 하면 입주자는,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는 세입자가 아닙니다. 세입자도 청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권리는 없어요. 실제 권리는 구분 소유자인 이 매매하신 분이시죠. 그쵸? 집을 사신 분이 하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사업주체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1번 하자보수를 청구해요. 그러면 사업주체가 아까 요 전제 얘기했던 15일 이내에 보수를 해주든가 하자보수 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주가 연락이 안 돼요. 또는 이 건물주가 자기는 하자가 아니라고 막 발뺌하는 거죠. 계속 하자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데,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전화 좀 잠깐 진동으로 해놓을게요. 이럴 때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분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럴 때 입주자는 관련 업체를, 하자보수 업체를, 하자보수 업체라고,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수정할게요. 입주자는 진단기관을 설정해서, 진단기관을 선정해서, 계약이죠. 진단기관이라고 하면 건축사나 기술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축, 기술사를 선정 계약해서 보증기관에다가 하자보증금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신청을 해서 보증금이 나오면 그 보증금으로 입주자 스스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주택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모든 공동주택은 시행사나 시공자가 하자보증금을 끊어놓게 되어 있어요. 사업주체는 준공을 받기 위해서 관련된 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끊고, 하자담보나 그 하자보증을 가지고 구분 소유자인 입주자에게 권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입주자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체에게 첫째로 하자를 요청하고요. 사업주체가 그 하자를 안 봐주든가 혹은 연락이 안 되든가 할 때 입주자가 그 권리를 보증기관에다가, 누구를 통해서요? 진단기관, 기술사나 건축사를 통해서 보증기관에다가 내 권리인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그렇게 해서 청구받은 비용으로 최초의 건축비의 3% 정도를 설정한 비용을 받아서 입주자들 스스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자보수를 처리 방법을 한 3가지로 봐요. 자, 우리가 사시면서 가장 불편한 하자는 뭔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집을 들어갔는데 되게 불편한 하자가 있어요.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가을철에서 늦가을, 겨울, 초봄까지는 결로 때문에 하자가 심하다는 걸 알 거예요. 결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작은 방에 있는 장롱이 썩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어디서 이렇게 곰팡이 냄새가 나요. 왜 그러지? 그리고 창문을 보고 이렇게 샤시 창문을 보니까 밑에 막 곰팡이 반점들이 막 피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이 막 이슬로 누가 분무기로 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물이 막 이렇게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샤시 위에를 이렇게 보니까 천정에서 기역자로 내려오는 그 사이에 멍자국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빨간 반점, 파란 반점, 멍자국, 그리고 축축한 느낌들이 드는 거죠. 아주 짜증나죠. 일반적으로는 겨울철에는 대부분이 단열, 곰팡이가 하자의 큰 문제점이고요. 그럼 여름철로 가볼까요? 이 초봄에서 여름철, 장마 후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단연코 이것만은 제발 터지지 말아야 되는데 꼭 터집니다. 살이 쪄서 제 바지가 터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터지지 말아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수가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대부분의 신축 건물들은 누수가 터져요. 왜 터지느냐? 터지는 건물이 몇 프로일까요? 제가 알기로 한 70% 돼요. 70%. 어마어마하죠. 1년에 빌라를 100동을 지면 100동 중에 70동은 누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터지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누수는 왜 터지는 거야? 이 건물주 땡땡이 진짜 공사를 개판으로 그냥 한겨울에 막 추워 죽겠는데 막 콘크리트 막 들이붓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고 뭐 남양, 동양, 북향, 북서양 등의 어떤 건물마다 비춰지는 면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 이 콘크리트가 우리가 보기에 딱딱하지만 실제로 이 건물이 양생되긴 시간까지가 현재 한 4년 보고 있어요. 그냥 뭐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기술사분들은 혹은 더 전문가이신 분들은 건설 관련 되신 분들은 이런 얘기 뭐 그래도 한 3년? 2년 반이면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근데 솔직히 그거를 누가 확답을 할 수 있겠어요? 양생이라는 건 다 말랐다는 거거든요. 콘크리트가 평균 18cm 콘크리트 두께가 18cm라고 봤을 때 양쪽에 6cm, 6cm, 합인 12cm는 딱딱하게 이제 다 습기가 날아갈 수 있어요. 말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콘크리트 중앙에 있는 몇 cm 정도는 양생 과정이 평균 4년은 간다고 봐요. 제가 왜 4년을 간다고 보냐면 우리나라 지금 사계절이 아니거든요. 얘를 제대로 말려줄 수 있는 따뜻한 날씨가 그렇게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릴만 하면 갑자기 추워져서 얼었다가 다시 또 풀리고 마르고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가 4년 정도가 된다는 건 예를 들어 보실게요. 남양인 집, 정남향인 집이라고 해도 전체가 정남향은 아니거든요. 제 앞에 보이는 얼굴 모습이나 이 몸이 거실 창이라고 했을 때 내 정면으로 받는 게 정남향이지 실제로 내 등은요. 제 등은요. 반대편이잖아요. 그쵸? 요 뒤에는 응달이 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북향이든 북서향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느 건물이건 우리나라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계곡도 있고 바람이 부는 것도 틀리고 해가 드는 것도 틀리고 넘어가는 해도 틀립니다. 최소 4년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양생이라는, 한마디로 어린아이가 팽팽했던 살이, 포동포동포동했던 살이 이제 습기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주름이 생기죠. 저 보세요. 주름 심하잖아요. 주름이 생기죠. 주름이 생기면서 이러다가 아차 하면 터지는 거예요. 팍 터지면 거기가 누수가 되는 겁니다. 이 누수가 돼버리면, 첫째 왜 막아야 되냐면, 누수가 되면은 이 공사비가 일단 많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번 누수가 터진 집은 일단 단열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단열에 일단 좋지 않고, 공사를 제대로 깔끔하게 해놔야 단열성도 좋고 향후적으로 2차 누수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수나 단열 곰팡이 대부분이 이런 거고, 그 외적인 하자들은 뭐냐면요, 벽지 좀 찢어지고 마루 좀 들뜨고, 그러니까 마루를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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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는 집들, 그죠? 마루가 좀 들뜨거나 들어가고, 벽지가 좀 찢어지고, 마무리 이임새가 좀 잘 안 돼 있고. 또 뭐가 있죠? 중문을 열었는데 얘가 거기서 딱 서 있지 않고 다시 닫히는 거예요. 귀신이 문을 닫나? 이렇게 딱 열었는데 다시 또 문이 쭉, 그리고 무서워 죽겠죠. 자, 하자에 대한 건 지금 하자의 다양한 이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선정해 놓은 하자의 이건 하자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쫙 강의를 통해서. 근데 실제 제가 10년 넘게 이제 하자 보수, 유지 보수를 하고, 하자 진단을 하고, 분쟁 조정을 하고, 소송도 하고, 다양하게 접하면서, 집집마다 제가 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100동 정도 하자 보수를 했으면, 한 동당 적게 잡아서 100세대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10년 동안 했다 그러면 몇 세대를 들어가 봤을까요? 집을. 왜냐면 하자 보수를 이렇게 설명회를 해주고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설명회잖아요. 하자 설명회를 하고 제가 수주를 받으면 계약을 하고, 제가 건축주를 상대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소송을 하든가 하자보증금 청구나 공사나 이런 것들 수주를 받으면 집집마다 제가 다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또는 제 밑에 있는 우리 기사가 다 돌아다녀요. 열화상 카메라도 찍고 탐지도 하고 다양한 걸 이제 하는데, 몇 집을 다녔을까요? 1년에 100동, 한 동당 100세대라고 생각하고 그게 10년이다. 어마어마하죠. 이 많은 집들을 가보면서 보면 열에 3, 4집은 누수가 있고요. 열에 또 3, 4집은 기본적인 단열 곰팡이가 굉장히 많고요. 열의 그 나머지 세대는 마감 공사가 잘못되어 있는 집들이에요. 마감 공사도 잘못되어 있고 도배치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입주자분들이나 일반 우리나라에 사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런 현상이 내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게 생기면 우리는 총 3단계를 거쳐서 이 업무를 해결합니다. 첫 번째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15일 이내에 보수를 받고, 혹은 15일 이후에 보수를 받아서 하자를 완료한다. 건축주가 저같이 착한 사람이라 그냥 깔끔하게 해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착한 사람이 아니지만 일적으로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받는 만큼 일해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조금 받았는데 많은 일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받은 것만큼은 책임을 져야죠. 2번 얘기 안 나오게. 왜냐면 2번 가는 순간 제 수익이 깎이거든요. 한 번에 마무리 짓고 10년 동안 나를 안 찾게끔 하는 게 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적으로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죠.
전 제가 봐도 착해요. 일적으로는. 제 와이프는 되게 절 싫어해요.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아. 자, 하자가 있는 경우 첫 번째, 건축주한테 요청해서 그냥 깔끔하게 받는다. 이분이 건축주일 수도 있고 임대인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받는다.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이 있는 경우 말 그대로입니다. 하자를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건물주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게 무슨 하자야. 야, 나 때는 그런 거는 다 그냥 넘어가서 살았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있어요. 젊은 건축주들은 안 그럴 거야. 젊은 건축주들 요즘 더해요. 얘네들은 꾀가 있어요. 젊은 건축주들은 이 꾀가 있는 분들이라 더 피하려고 한다고요. 법도 막 찾아보고 오히려 저 같은 사람한테 연락 와서 되려 입주자들이 저한테 계약을 맡기기 전에 그 건물에 대한 하자 어떤 대응을 저보고 해달라고 저한테 돈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죠. 저는 고객이니까 그분들이. 자,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경우는 그 입주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해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내 집 안에 있는 우리 집에 대한 문제점을 거기다가 요청하십시오. 한 번 요청하실 때 단돈 10,000원, 한 번에 10건 신청하시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 단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러프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 경험이에요. 뭐 다른 분들이 3개월에 가능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 하세요. 근데 평균적으로 일이 원만하게 처리되는 시간까지는 한 6개월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건축주한테 요청을 했더니 건축주가 하자를 안 봐줘요. 혹은 하자를 봐줄게 하면서 1단계에 있는 처럼 15일 이후에 우리가 어떤 하자를 어떻게 봐줄게요 라고 계획서는 제출해 놓고 하자를 계속 차일피일 미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는 거죠. 이런 경우 때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이나 대한주택보증보험에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증금 청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때 방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째로는 진단업체를 선정하시고, 진단업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사, 건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기술사가 있죠. 기술사나 건축사를 선정하셔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고요. 하자보증금을 청구하면 하자보증 기간 내에서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제가 이 관리단 구성이나 건물 관리에 관련된 교육이나 강의를 할 때 관리단 구성에 대해서 이거는 신경 써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작게는 1,000,000원에서 많게는 3억, 4억, 10억까지 하자보증금을 입주자 대표회의 그 아파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들어오는 순간 어느 한두 사람 때문에 잘못 나가면 횡령으로 넘어가요. 분쟁이 크게 생깁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도 잘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단업체도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셔야 하자 보수를 잘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뭐 설명은 되셨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든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쪽 주식회사 가업을 검색하셔서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해주셔도 좋고, 저희 쪽에 하단에 있는 이메일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단 문의 주실 때는 그냥 감정적인 얘기를 쏟아내시면 저희가 상담을 안 해드려요. 감정적인 얘기를 쏟아내지 마시고 직관적인 거 적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고 언제 요청을 했는데 얘네들이 현재 이런 상황이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는 어떤 해결을 원한다 를 넣어주시고 상세한 주소와 연락처를 넣어주시면 저희 기사들이나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처리 방안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거나 어떤 불편함을 겪고 계신 걸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이나 앞으로 써야 할 돈을 어떤 나가야 될 부분을 저희가 좀 줄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자보수란 어떤 건지 되게 아시겠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아시겠고요. 자, 아무튼 모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평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